자, 시작해. 일단 오늘은 개념의 집합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인데, 집합의 정의라는 것은 그 대상의 특정한 모임일지, 그치? 모임을 알 수 있는 거의 모임인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시의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반의 구성 모임, 이런 것처럼 정해져 있는 경우,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 있을 때, 그걸 어떤데 우리가 그 대상의 모임이라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 생각해 주면 돼. 그럼 어떤 게 분명하지 않을까? 주관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거나 기준이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어, 잘생긴 예쁜 사람들의 모임 같은 경우는 그 형용사 같은 거 있지, 그치? 그런 말이 들어가는 경우는 주관적인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얘기할 수 없어. 그리고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인데 큰 들어가는 경우는 우리가 뭐다? 얼마만큼 큰지 그게 안 되잖아, 그치? 그게 범위가 안 정해졌다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키가 150cm보다 큰 여학생들의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키가 가장 우리 반에서 가장 큰 학생 이렇게 되는 건 가장 큰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어디보다 큰 이런 게 나올 때 우리가 뭐다 그걸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면 된다. 집합은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 원소란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소수의 모임이면 집합이 그러니까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모임이면 2, 3, 5, 7 이런 것들이 나오지, 그치? 그때 2랑 3이랑 5랑 7 얘네들이 다 뭐다? 집합의 한 구성 요소가 되는 거지, 그치? 그걸 뭐라 한다 우리가 원소의 원소라고 얘기한다는 것이면 돼. 즉 원소의 정의는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원 하나를 우리가 뭐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원소라고 얘기하도록 생각하시면 돼. 집합은 특정한 부분을 대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 대상에 성립되는 하나하나 구성 요소를 우리가 뭐란다? 원소라 하더라 생각해 주면 된다.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인데 집합이 됐을 때 원소의 관계는 뭐냐니까 집합에 내려진 그 정의에 포함되는 원소들은 뭐가 된다고? 그 원소는 집합에 포함되겠지, 그치? 근데 그게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포함되지 않는다 표현을 생각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집합이 있는데 A는 영어의 모음의 단어들이라고 생각하면 A, E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치? 그랬을 때 원소 A는 A에 포함되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기호를 A는 A에 포함된다 표현할 수 있다 생각해 주면 돼. 근데 B는 우리가 자음이기 때문에 모음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 A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되고 여기다 슬래시로 해가지고 B는 A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현을 생각해 주면 돼. 자, 선생님 이렇게 써줬는데 앞으로는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채워줬으면 좋겠다.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 다이어그램 세 가지가 있다 생각하면 된다. 원소의 나열법은 우리가 중괄호를 표시한 다음에 그쪽에 있는 원소들을 모두 써주면 된다 생각해 주면 돼. 주로 공집합이거나 유한 집합일 때 우리가 많이 표현한다 생각해 주면 돼. 원소 개수가 제한됐을 때. 무한 집합일 때도 표현할 수는 있다. 땡땡땡으로 표현할 수 있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원소 나열법이면 유한 집합이거나 공집합일 때만 표현한다 생각해 주면 돼. 조건 제시법은 이제 유한 집합이든 무한 집합이든 표현할 수 있다 생각해 주면 된다. 단 특히 무한 집합일 때 표현하면 좋고 조건에 있는 걸 조건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좀 바꿔봐야 할지 눈에 보이는 경향이 좀 있다 생각해 주면 돼. 벤다인 그림 역시 유한 집합으로 주로 많이 표현하게 되는데 얘는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는 방법이거든. 앞으로 자주 쓰게 될 건데 특히 두 집합 관계 있을 때 우리가 이걸 벤다인 그려서 문제 풀게 되면 우리가 문제 풀기 쉽게 될 거야. 다음 시간에 배울 이제 집합과 집합 관계, 연산 관계가 있을 건데 그때 이제 벤다인 그램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할 수 있다고 할게. 자, 그 다음 집합 종류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집합,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우리가 뭐라 한다? 공집합이라 얘기하는 생각해 주면 돼. 유한집합, 원소 개수가 유한계인 집합을 우리가 유한집합이라 얘기한다. 무한집합, 예를 들어서 2의 배수나 3의 배수 같이 뭐지? 계속 살 수 없는 집합을 우리가 뭐라 한다고? 무한집합을 얘기한다는 것인데 구분하는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공집합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인데 얘는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서 어떤 내용이 좀 중요하냐니까 공집합인 경우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공집합은 이것 때문에 좀 중요하다 생각하면 된다. 유한집합은 벤다인 그림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 주면 된다 생각해 주면 돼.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아까 공집합인 경우는 0개지. 유한집합 개수일 때는 우리가 쓸 수 있고 무한집합은 무한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원소의 개수를 그대로 쓰는데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무조건 0이다. 그리고 만약에 집합의 개수가 1, 2, 3이다. 집합이 1, 2, 3으로 되어 있으면 그때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이 되겠다. 그치? 그때 기호는 어떻게 된다고? NA는 쓴다 생각하시면 돼. 아까 선생님 예를 든 것처럼 3이면 NA는 3 이렇게 써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n이 넘버의 약자로 원소의 개수를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부분 집합이 되는데 집합에는 그 어떤 특정한 집합이 나머지 큰 집합에 다 원소에 포함되는 경우 있지, 그치? 그런 경우 우리가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하는데 부분 집합 정의도 한번 다시 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합과 집합의 이걸 포함 관계로 해서 표현하는데 그 기호로 쓰는 게 있어. 이거 써줬으면 좋겠어. A는 B에 포함한다 했을 때 아까 원소와 집합 관계가 좀 다르게 쓰는 게 있거든. 그거 있는 기호를 한번 써줬으면 좋겠다. 그럼 같은 집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A랑 B랑 집합이 있는데 그 A랑 원소랑 B에 있는 원소가 숫자도 똑같고 그 원소에 있는 구성 요소도 똑같으면 그때 어떻게 우리가 같은 집합이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이 문제는 뭐냐니까 위정 계수가 있어가지고 미지수 A나 B 값을 구할 때 주로 쓰이는 문제인 경우 같은 집합이 나오기도 하고 또 부분 집합에서도 어떤 A가 어떤 특정한 B의 부분 집합이면 A에 있는 원소가 B에 모두 다 포함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A와 B를 비교해서 부분 집합이 되게끔 하는 미정계수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집합에서 A 원소 개수가 유한 집합일 때 그때 N개의 원소가 있으면 우리가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 이게 N승이다. 진부분 집합 개수라는 것은 진짜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니까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된다고? 뺀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한 개를 빼기 때문에 이게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는 생각하시면 된다. 이게 n승 지수승으로 쓴다 생각하시면 돼. 빼기 1로 쓴다 생각하시면 된다. 그 다음 특정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나오지, 그치? 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지금 부분집합 개수가 n개 있을 때 그때 특정 원소가 포함한다는 말이 나오거나 포함하지 않는 원소 있으면 그 원소의 개수를 둘 다 더해. 여기 A고 B면 A 플러스 B를 하지, 그치? 그걸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N개에서 빼준다 생각해주면 된다. 그러면 그 뺀 숫자가 어차피 P라 생각하면은 이게 P성을 표현한다 생각해주면 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수 있더라 생각해주면 돼. 개념 설명은 짤막하지, 그치? 이렇게 문제 풀 수 있는 걸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 생각해주면 된다.